안녕하세요. 안전관리 지원팀입니다. 오늘 저희는 2026년 하반기 건설 현장 안전관리의 핵심인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설 현장의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적 기준에 따른 철저한 시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 법령에 기초합니다. 첫째, 소방시설법 제15조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화재 위험 작업 전 반드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안전보건규칙 제241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화재 및 폭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화기구 비치와 방화포 사용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7가지 시설의 핵심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화기는 모든 작업 현장의 기본입니다. 계단실마다 3단위 이상 소화기 2개를 비치하되 실제 화재 위험 작업 시에는 작업 지점 5m 이내에 3단위 소화기 2개와 대형 소화기 1개를 추가로 배치해야 합니다. 간이 소화 장치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등의 대형 현장에서 필수입니다. 작업 지점 수평거리 25m 이내에 배치하며 분당 65리터 이상의 방수량을 20분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상경 보장치 및 가스 누설 경보기는 화재 발생을 알리는 비상경 보장치는 각 층 직통계단 출입구마다 설치하며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작업 시에는 작업 지점 10m 이내에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경보기 탐지부는 바닥에서 0.3m 이하 높이에 위치해야 합니다. 피난 및 조명시설은 지하층이나 무창층 작업 시에는 바닥에서 1m 이하 높이의 간이 피난 유도선을 10m 이상 설치하고 각 층 계단실에는 비상조명 등을 설치하여 정전 시에도 피난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방화포는 용접 작업 시 불꽃 비산을 막기 위해 11m 이내의 가연물은 반드시 성능 인증을 받은 방화포로 덮어야 합니다. 공법에 따라 관리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지하 굴착 단계를 2가지로 나눠보면 탑다운 공법, 역타 공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닥이 토사층이라도 상부 슬랩으로 폐쇄된 공간이라면 가스 정체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가스 누설 경보기와 간이 피난 유도선 설치를 최우선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구조물 완성 후 내부 마감이 들어가기 전인 경우입니다. 골조가 완성된 후에는 정식 계단실이 확보됩니다. 이때부터는 층별 소화기 기본 배치와 피난 계단 내 비상조명 등 작동 여부를 상시 점검하여 마감재 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소방시설은 단순히 법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동료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별표 3에 명시된 것처럼 작업 시작 전 소화기구와 방화포 상태를 매일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전관리 지원팀은 2026년 하반기에도 현장의 화재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김한전입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임시소방시설의 기준과 공정별 설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임시소방시설 7종의 기술 및 설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시설별 세부 용량과 설치 방법, 그리고 근거가 되는 법적 사항들을 요약하여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소화기 및 간이 소화 장치는 현장의 가장 기본인 소화기는 능력 단위 3단위 이상 제품을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화재 위험 작업 시에는 작업 지점 5m 이내에 추가 배치가 필수입니다. 대형 현장에서 사용되는 간이 소화 장치는 20분 이상, 분당 65리터 이상의 방수량을 확보하여 작업 지점 25m 이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경보 및 가스 탐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발생을 알리는 비상경 보장치는 1m 거리에서
100데시벨 이상의 음량을 가져야 하며 각 층 계단 출입구마다 설치합니다. 특히 지하층 등 환기가 어려운 곳은 작업 지점 10m 이내에 가스누설 경보기를 설치하되 탐지부를 바닥에서 0.3m 이하 높이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정전 시 피난을 돕는 간이 피난 유도선은 바닥 1m 이하 높이에 10m 이상 설치하고 계단실에는 바닥 조도 1럭스 이상의 비상조명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방화포의 사용에 대해서는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11m 이내의 가연몰은 반드시 성능 인증을 받은 방화포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단순히 권고사항이 아니라 엄격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와 제위험작업 준수사항, 제232조 가스누설 경보기, 제19조 경보용 설비 등이 구체적인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제15조에는 공사 시공자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별 맞춤형 설치 시나리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설치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지하 굴착 단계를 탑다운과 역타공법으로 주로 분류합니다. 바닥이 토사층이라 하더라도 상부 슬랩으로 폐쇄된 공간이라면 가스 정체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가스누설 경보기와 간이 피난 유도선 설치를 최우선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구조물 완성 후 내부 마감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조가 완성된 후에는 정식 계단실이 확보되므로 층별 소화기 기본 배치와 피난 계단 내 비상조명 등의 연동 작동 여부를 상시 확인하여 마감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소방시설은 우리 현장 동료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오늘 살펴본 7종 시설의 기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 안전의 핵심,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발표를 맡은 김한전입니다. 건설 현장은 가연성 자재와 용접 작업이 공존하는 만큼 법에서 정한 임시소방시설을 정확한 위치와 용량으로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공유해드리는 요약표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설별 설치 및 사양 요약표의 화면을 함께 보시죠. 우선 소화기는 단순히 비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업 지점 5m 이내에 능력 단위 3단위 소화기 2개와 대형 소화기 1개를 세트로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 식별을 위한 축광식 표지는 필수입니다. 간이 소화 장치의 경우 분당 65리터 이상의 물이 쏟아져 나와야 하며 작업장 어디서든 25m 이내에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작업자의 생명선인 경보 및 피난시설입니다. 비상경보장치는 층마다 있는 직통계단 출입구에 설치하여 화재 시 100데시벨 이상의 소리로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가스 작업 시에는 가스누설 경보기를 바닥에서 0.3m 이내로 낮게 설치하는 점 잊지 마세요. 또한 지하층 피난을 돕는 간이 피난 유도선은 바닥 1m 높이에 10m 이상 끊김없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바닥이 토사인 지하 굴착 단계라도 슬래브 하부에서 작업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가스누설 경보기와 피난 유도선을 갖춰야 합니다. 반대로 골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각 계단실의 비상경보장치와 층별 소화기 배치를 정식 소방시설 준공 전까지 빈틈없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기준은 소방시설법 제15조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기술 사양을 현장에 즉시 반영하여 화재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 안전관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현장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의 핵심이 되는 임시소방시설 중 소화기와 간이 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해 핵심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준들은 소방시설법 제15조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등에 근거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소화기 설치 및 기술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작업 현장의 기본인 소화기 기준입니다. 현장에는 반드시 능력 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며 어두운 환경에서도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축광식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배치 방법은 기본적으로 각 층 계단실 출입구마다 2개 이상을 비치해야 합니다. 특히 용접이나 용당 같은 화재 위험 작업 시에는 작업 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3단위 소화기 2개와 대형 소화기 1개를 추가로 배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다음은 대형 화재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간이 소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20분 이상의 소화수 공급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방수압 0.1메가파스칼 이상, 방수량 분당 65리터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운영 및 배치는 화재 위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작업 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내에 배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분석한 것처럼 공정 단계에 따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구조물이 없는 토사층이라 하더라도 상부 슬랩으로 인해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 위험 작업을 한다면 작업 지점 5m 이내 소화기 배치와 25m 이내 간이 소화 장치 확보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골조 완성 후 내부 마감 전에는 각 층 계단실 출입구에 소화기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 간이 소화 장치가 수평거리 기준에 맞게 전 구역을 커버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소화기 5m 이내, 간이 소화 장치 25m 이내와 같은 구체적인 수치들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현장의 생명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무엇보다 소중한 동료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 안전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핵심 요소, 비상경보 및 가스 탐지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는 초기 진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위험을 빠르게 감지하고 전파하여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경보 장치는 전파의 핵심입니다. 먼저 현장의 위험을 알리는 비상경보 장치입니다. 비상경보 장치는 단순히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니라 발신기, 경종, 그리고 시각경보기가 하나로 결합된 형태여야 합니다. 특히 소음이 심한 건설 현장 특성을 고려하여 경보음의 크기는 1m 거리에서 100dB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설치 위치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장치는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의 직통계단 출입구마다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모든 근로자에게 즉각적으로 상황이 전파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인화성 가스로 인한 폭발과 화재를 방지하는 가스 누설 경보기입니다. 성능 및 설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연성 가스를 탐지하는 즉시 경보가 울려야 하며 설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스 탐지부의 상단이 바닥면으로부터 0.3m 이하가 되도록 낮게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 가스가 바닥에 체류하는 특성을 반영한 기준입니다. 배치 간격은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 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에 설치해야 하며 공간이 구획되어 있다면 구획된 실마다 개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현장 상황에 대입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지하 굴착 및 탑다운 공정 시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지하 공간이나 역타공법이 적용된 현장에서는 가스 정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바닥 토사층 여부와 상관없이 작업 지점 10m 이내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를 최우선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골조 완성 단계 시 계단실이 형성되면 직통계단 출입구마다 비상경보 장치를 즉시 배치하여 전층에 경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기준들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232조에 근거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비상경보 장치의 100dB,
가스 경보기에 0.3m 높이와 10m 거리라는 이 핵심 수치들을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현장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 안전관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안전한 대피를 돕는 피난 유도, 시설과 화재의 확산을 원천 차단하는 방화시설의 기술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준들은 우리 동료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정확한 수치와 설치 방법을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정전과 연기로 가득 찬 극한 상황에서 길잡이가 되어줄 피난 유도 시설입니다. 간이 피난 유도선은 시인성이 높은 녹색 계열의 광원점 등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낮은 곳에 위치시켜 연기 속에서도 잘 보이도록 해야 하며 직통계단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m 이상 연속해서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상조명 등은 갑작스러운 정전 시에도 당황하지 않도록 바닥 조도를 1럭스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이 조명은 비상경 보장치와 연동되어 화재 신호가 울림과 동시에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여야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접 작업의 필수 파트너인 방화포입니다. 사양 및 품질에 대해 말씀드리면 방화포는 아무 제품이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소방시설법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해야 그 방화 성능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및 적용 범위로는 용접이나 용단 작업을 할 때 작업 반경 11m 이내에 가연물이 있다면 예외 없이 방화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리는 수준이 아니라 가연물 전체를 완전히 덮어 불티가 비산되는 것을 완벽히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현장 상황에 대입해 볼까요? 지하 굴착 및 마감 공사 단계 시 환기가 어렵고 구조가 복잡한 지하층이나 내부 마감 공사 중에는 비상조명 등과 간이 피난 유도선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특히 지하 15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에서는 이 시설들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용접 작업 시 바닥이 토사인 굴착 단계라도 H빔 용접 시 반경 11m 이내에 가설 자재나 위험물이 있다면 반드시 성능 인증 방화포로 방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유도선 10m 이상, 조도 1럭스, 방화포 반경 11m라는 기준은 소방시설법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요구하는 엄격한 약속입니다. 안전은 이러한 디테일한 수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현장 복귀 후 우리 구역의 피난 유도선이 끊기지는 않았는지, 방화포가 인증 제품인지 꼭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두 번째 섹션인 공정 단계별 상세 설치 상황 분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은 공사 단계에 따라 작업 환경과 위험 요소가 시시각각 변합니다. 따라서 임시소방시설 역시 공정의 특성에 맞춰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지하 굴착 공사와 골조 완성 후 마감 단계로 나누어 상세 관리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부 슬래브가 먼저 타설되어 밀폐 공간이 형성되는 지하 굴착 단계입니다. 이때는 바닥이 아직 토사층이라 하더라도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관리 포인트로서 2단계의 가장 큰 위험은 가연성 가스의 정체입니다. 따라서 가스 누설 경보기를 가스 발생 지점 10m 이내, 탐지부 상단이 바닥에서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난로 확보는 구조물이 미완성된 상태인 만큼 작업자가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가설 경사로나 직통계단 입구에 비상경 보장치를 두고 내부로 10m 이상의 간이 피난 유도선을 깔아 생명선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고 건물의 뼈대가 갖춰진 골조 완성 후 마감 단계입니다. 인화성 마감재가 반입되기 시작하므로 화재 확산 방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계단실 관리는 정식 계단실이 형성되었으므로 각 층 직통 계단 출입구마다 3단위 이상 소화기 2개를 배치하고
정전 시 피난을 돕는 비상조명 등이 각 층 계단실에 설치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작업 지점 방호로서 내부 마감 공사 중 용접 작업을 할 경우 반경 11m 이내의 모든 가연물을 성능 인증 방화포로 덮어 불티 비산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연면적이 넓은 만큼 수평거리 25m 이내의 간이 소화 장치가 상시 운영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공정별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소방시설법 제15조에 근거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특히 별표 3에 명시된 것처럼 매일 작업 시작 전 소화기구와 방화포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사고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 공정단계별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임시소방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단순한 법 규정 준수를 넘어 우리 동료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상황별 기준을 현장에 즉시 적용하여 화재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 안전의 핵심을 짚어드리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공정 중에서도 특히 위험도가 높은 지하 굴착 및 탑다운 타프 마이너스 다운 공법 단계에서 꼭 지켜야 할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단계는 상부 슬래브가 먼저 타설되어 밀폐된 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스누설 경보기는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대비입니다. 먼저 2단계의 핵심인 가스누설 경보기입니다. 탑다운 공법은 환기가 불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이 있어 가스 정체 위험이 매우 커요. 따라서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 작업장에는 가스누설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 폭발과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용접 작업 시의 화재 감시 체계입니다. 지하 공간에서 H빔 용접과 같은 고온 작업을 진행할 때는 작업 지점으로부터 5m 이내의 소화기 세트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불꽃 비산을 감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담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는 것이 법적 필수 사항임을 잊지 마세요. 암흑 속의 생명선. 마지막으로 암흑 속의 생명선인 피난 경로 확보에 대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하 굴착 단계에서는 구조물이 미완성된 상태라 대피 경로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간이 피난 유도선을 설치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이 출입구 방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지하 굴착 및 탑다운 공법 현장은 사고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강조해드린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 5m 이내 소화기 비치와 화재 감시자 배치, 그리고 간이 피난 유도선 확보라는 세 가지 핵심 수칙을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전관리팀입니다. 공사가 진행되어 어느덧 구조물이 완성되고 본격적인 내부 마감 공사를 앞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기는 목재, 단열재 등 인화성 마감재가 본격적으로 반입되기 시작하므로 작은 불티 하나도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할 세 가지 핵심 관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계단실 안전 확보를 위한 대피로의 완성입니다. 첫 번째는 계단실 안전 확보입니다. 골조가 완성된 만큼 정식 대피로인 계단실의 기능을 완벽히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층 직통 계단 출입구마다 능력 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2개씩 배치해 주세요. 또한 정전 등 비상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 등 설치를 전층에 걸쳐 완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 작업 공간에 대한 관리입니다.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층의 경우 일반 소화기만으로는 초기 진압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층에서는 작업 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내에 즉시 방수가
가능한 간이소화 장치를 상시 운영하여 화재 확산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불티 비산 차단입니다. 마감재나 가연물이 현장에 반입되기 전 아직 진행 중인 용접 작업이 있다면 반드시 작업 반경 11m 이내에 모든 가연물을 성능인증 방화포로 빈틈없이 덮어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용접 불꽃이 가연물에 닿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오늘 살펴본 계단실 소화기 및 조명 확보, 600제곱미터 이상 층의 간이소화 장치 운영, 그리고 11m 이내 방화포 도포는 우리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특히 내부 마감 공사 중에는 가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명심하고 오늘 안내해드린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화재 없는 안전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발표의 마지막 순서인 섹션 3. 법적 근거 및 위반 시 불이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여러 임시소방시설의 기준들이 현장에서 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지 그 법적 무게감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공사 시공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우리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단순한 권고사항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공사 시공자는 화재 위험 작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역시 사업주가 화재와 폭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만약 이러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과태료보다 더 무거운 책임은 사고 발생 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중한 생명에 대한 책임일 것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는 작업 시작 전 소화기구의 비치와 방화포 설치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이 사소해 보이는 점검 하나가 우리 현장의 거대한 재난을 막는 첫 번째 단추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법적 약속이자 생명을 향한 책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7종의 임시소방시설 기준과 공정별 관리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본 법적 근거까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법적 불이익 때문이 아니라 우리 동료들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현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 기준과 공정별 대응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왜 이 기준들을 그토록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지 그 주요 법적 근거 및 처벌 기준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시설법에 따른 시공자의 의무입니다. 먼저 소방시설법 제15조입니다. 이 법은 공사시공자가 화재 위험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임시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적절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닙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즉각적인 시정 명령이 내려짐은 물론 동시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엄격한 법적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를 보시겠습니다. 이 조항은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포괄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시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은 근로자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주의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간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실무적인 부분은 바로 과태료 부과입니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설치는 했으나 앞서 설명드린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고 안전한 현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장 관리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안전은 법이 정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공유해드린 소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은 우리 현장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과태료라는 처벌 때문이 아니라 우리 동료들이 매일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의 7종 설치 기준부터 공정별 관리 방안, 그리고 엄격한 법적 책임까지 긴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실무적인 수치가 많다 보니 실제 현장에 적용하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다면 오늘 발표를 이 문구와 함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현장 안전은 철저한 법적 기준 준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한 5m, 25m, 100dB이라는 이 수치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자 법적 기준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도 현장에서 실무를 보시다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화면 하단에 있는 유튜브 채널 이름근도자쉼터에 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철저한 기준 준수가 큰 사고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 됩니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전한 하루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의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된 이미지 자료들의 출처를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탑다운 공법의 실제 현장 모습과 건축물 내부의 상세 구조, 그리고 법적 권위와 책임의 엄중함을 상징하는 모든 시각 자료는 화면에 명시된 전문 사이트들의 자료를 정식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고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여러분께 보다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으로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공정별 관리 방안에 대한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우리 현장의 모든 동료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현장 안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공유한 내용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하루 되십시오.